안 돼요, 도연 씨. 전 이제 당신한테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제 나이가 48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게 1년 전이에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아내가 제 앞에서 한 말입니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 옆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전 25부터 45까지 20년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후회입니다. 혹시 저처럼 후회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25살 그때 전 서울 명문대를 나와서 아버지 회사에 막 입사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셨어요. 재벌은 아니었지만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죠. 저는 외아들이었고요.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전 그게 싫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숫자 보고 사람들 비위 맞추고 접대하고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소리 꺼낼 수도 없었죠. 내가 이 회사 이어받아야지. 내가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누구한테 주겠냐?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처럼 카페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 골목에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서진이었습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처럼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순간 멍하니 쳐다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그 한마디에 제 얼어붙은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 퇴근 후까지 하루에 두세 번씩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라고 스스로를 속였는데 사실은 서진이를 보고 싶었던 거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오늘 날씨 정말 춥죠? 요즘 일 많으세요? 이런 가벼운 얘기들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진이는 23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진이는 늘 밝았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웃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을 때 서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데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늘 불평했거든요.
근데 서진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서진이한테 빠져들었어요. 그 밝은 에너지가 좋았고 긍정적인 태도가 부러웠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도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전 용기를 냈어요. 카페 문 닫은 후에 서진이한테 말을 걸었죠. 서진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서진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작은 한정식 집에 갔어요. 비싼 데는 아니었지만 음식이 정갈한 곳이었죠. 서진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진 씨를 보면 제가 잃어버린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랄까, 진심이랄까, 그런 거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서진 씨는 특별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다음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서진이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제 직장 스트레스를 들어줬어요. 아버지랑 또 싸웠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서진이는 조용히 들어주고 위로해줬죠. 힘드시겠어요. 근데 도연 씨는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진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서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제 집안이었습니다. 26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전 아직 너무 어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잘못이었죠. 서진이를 지킬 힘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요. 26살 봄, 저는 아버지한테 서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차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애가 누구냐?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서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냐? 그게 말해봐라. 전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이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요. 서진이는 대학 다니면서 스스로 등록금 벌고 있다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죠. 도연아, 내가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 않겠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집 딸을 데려온다는 거냐? 아버지,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어떻든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이 회사 이어받을 사람이야. 내 와이프는 단순히 내 배우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얼굴이 될 사람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그걸 모르냐? 아버지, 안 돼. 절대 안 돼. 전 그날 밤 서재에서 아버지랑 몇 시간을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지는 건 저였어요. 아버지는 단호하셨고
전 26살 애송이였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냉정하셨어요. 도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말이야,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더욱 그래. 어머니, 근데 내가 데려올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아야지. 교육 수준도, 집안 배경도, 교양도, 모든 게 맞아야 한다고. 부모도 변변치 않은 애가 들어오면 내 미래까지 망가져.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없어도 우리가 상관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연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전 그날도 결국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전 서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기로요. 아니, 설득이 안 되면 버티기로요. 전 집에서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이랑 결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유치한 방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애 같은 짓이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부모님이 지치신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회사 일도 있으시고 해서 더 이상 저랑 싸울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좋다. 아버지가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른다. 둘째,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 셋째, 그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도록 엄마가 가르칠 것이다. 전 그 조건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히 세 번째 조건이요. 엄마가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 알았거든요.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였죠. 근데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6살 철없는 애가 뭘 알았겠어요.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서진이한테 어떤 지옥을 선물하게 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서진이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서진이는 조금 불안해했어요. 도연아, 괜찮을까? 시댁이랑 같이 산다는 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전서진이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결혼식은 정말로 조촐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하객도 최소한으로 줄여서요. 서진이는 그래도 행복해했어요. 도연아, 우리 결혼했어. 믿기지 않아. 드레스 입은 서진이가 환하게 웃을 때 전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집 별채였어요. 독립된 공간이긴 했지만 결국 같은 댐은 아니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가에 가서 인사드려야 했고 식사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서진이의 시집살이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 20년 동안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죄입니다. 결혼 첫날 아침 서진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아침 6시까지 본가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밥상 차리는 걸 배워야 한다면서요. 도연아, 나 먼저 갈게. 너는 좀 더 자. 미안해, 서진아. 괜찮아. 당연한 거잖아. 서진이는 웃으면서 나갔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회사 가야 했고 어머니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손 왜 이래? 아, 괜찮아. 설거지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서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본가로 갔고 어머니 지시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며느리 수업이라는 이름으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진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요. 밤에는 제 품에 안겨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연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 맨날 혼내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머니는 서진이를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밥이 너무 되었네. 국간이 싱겁네. 청소를 이렇게 해?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살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서진이를 불러서 혼내셨어요. 전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어머니, 서진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도연아, 이게 다 서진이를 위한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제대로 행동하려면 배워야지. 내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어머니는 일부러 서진이를 불러내서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집안은 좀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착하긴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고 늘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말수도 엄청 줄었어요. 어깨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전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아버지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어머니한테 대드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비겁했죠. 전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서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어. 근데 그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딸이래. 네. 뱃속에 애가 딸이라고. 전 기뻤습니다. 어머니, 딸이면 어때요?
딸도 좋은데요. 근데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말이야. 그날 밤 서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딸이면 안 낳는 게 낫대. 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한대. 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지는 못했어요. 그냥 서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윤진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딱 한 번 보시고는 관심을 끊으셨어요. 아들 낳을 생각해라. 그 말만 하시고요. 그 후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2명을 더 낳았어요. 모두 딸이었죠. 어머니는 점점 더 차가워지셨고 서진이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전 그 세월 동안 임원이 됐고 상무가 됐고 결국 부사장이 됐어요. 회사에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집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안 했고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5살 되던 해, 전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전 아내를 죽여온 거나 다름없다는 거리요. 제 비겁함으로, 제 침묵으로, 제 방관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요. 아니,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45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전 회사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서진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윤진이는 20살, 둘째 은서는 17, 막내 하은이는 15이었습니다. 여보, 나 골프 다녀올게. 서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윤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아빠는 골프는 가요? 전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윤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어디 아픈데?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엄마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마다 기침하시는 거 모르세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로 몰랐거든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빠는 맨날 회사 하시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윤진아, 그게 전 아빠 이해 못해요. 왜 엄마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전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윤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골프는 취소했어요. 집에 남아서 서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45살 서진이는 늙어 있었어요. 23세 만났을 때 그 밝고 예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서진아, 왜요? 내가 미안해. 서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서진아, 전 20년 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온 거예요. 당신 어머니 눈치 보면서, 당신 가족 체면 지키면서 제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서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한 번도 당신한테 지켜받은 적이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해도,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서진이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서진이한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제 옆에 누워 있었지만 멀게만 느껴졌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 서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어머니가 20년 동안 서진이한테 하신 짓,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전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요. 근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비웃으셨어요. 바로잡아?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우습구나. 어머니, 내가 그 계집의 편을 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건 어머니 욕심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머니의 인형이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내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아니요. 전 그냥 제 아내를 지키려는 겁니다. 20년 늦었지만요. 전 돌아서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서진이한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머니가 서진이한테 뭐라고 하면 막아섰고 집안일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서진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당신이 변한다고 해서 제 20년이 돌아오나요? 서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46살 되던 해 서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서진이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서진이 옷도 없었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 씨에게 저는 이제 떠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서진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한씨집 며느리, 도연 씨 아내만 남았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서진이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은 다 컸으니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당신 가족한테는 더 편할 거예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근데 당신의 최선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이제는 서로 놓아줘요. 서진. 전 그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46살 남자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윤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빠, 이제 엄마 찾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윤진아, 전 엄마 편이에요. 아빠 편 아니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미친 듯이 서진이를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 3달. 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안 잡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들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제 삶의 중심이었는지를요.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라. 회사 일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아냐? 죄송합니다. 어차피 간 여자 붙잡아봤자 소용없어. 새로 만나. 네. 재혼해. 내가 적당한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번에는 집안 좋은 사람으로.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전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부사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전 46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좋은 대학 가고,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전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냐? 제 자신을요. 그리고 제 아내를요. 전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들 놀랐죠. 부사장님이 왜 갑자기. 근데 전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맞다고요. 집도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그 집을요.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가 미쳤구나. 아니요, 어머니. 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20년 늦게요. 전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옷 몇 벌이랑 책 몇 권이 전부였죠. 그리고 서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47살이 됐습니다. 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어요. 부사장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너 혹시 경남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왜? 내가 출장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내 아내 닮은 사람을 봤거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경남 해안가 작은 마을이야. 거기 작은 카페에서.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짐을 쌌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포구가 있고 민박집 몇 개 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말한 카페를 찾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죠.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서진이를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서진이.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손님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밝은 미소를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서진아, 도연 씨?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찾았어. 겨우 찾았어. 서진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정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당황의 눈물이었죠. 어떻게 여길 친구가 우연히 봤어. 그래서 왔어. 서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우리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 씨, 나 회사 그만뒀어. 집도 나왔어.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너랑 함께.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전 이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이 작은 카페에서, 이 조용한 마을에서 전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나도 변했어, 서진아. 진짜로. 알아요. 서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변했다는 거 믿어요. 근데요. 서진이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잃어버린 그 시간은 아무도 돌려줄 수 없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전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서진아, 미안해요, 도연 씨. 근데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46년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네. 행복해? 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전 일어서서 돌아서려는데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연 씨, 응, 고마워요. 마지막에라도 저를 찾아와 줘서, 응,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전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전 생각했어요. 전 모든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서진이의 그 밝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환하게 웃는 서진이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한 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한번 만날래요?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윤진이는 23살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아빠, 엄마 만났어요? 응, 만났어. 어디 계셨어요? 경남 쪽 작은 마을에 카페하고 있더라. 윤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보였어. 윤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전 아빠한테 화가 났었어요. 엄청. 알아. 왜 엄마를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셨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미안해. 근데요, 윤진이가 저를 봤어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뭐, 아빠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회사랑 가족 사이에서, 아버지랑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회피하셨던 거 아니에요?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맞아. 난 도망쳤어. 비겁하게. 전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전 고개를 들어 윤진이를 봤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죠. 엄마는 더 큰 피해자였고요. 윤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빠도 자유로워지세요. 엄마처럼요. 전 눈물이 났어요. 47살 아버지가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윤진아, 전 아빠 편이에요. 이제는요. 그날 윤진이랑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 세월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요. 윤진이는 은서랑 하은이도 아빠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헤어질 때 윤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아빠를 위해서요. 그래. 고마워. 전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48살이 됐습니다. 지금 전 작은 동네에서 책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중고책도 팔고 커피도 만들어 팔고요. 큰 돈은 못 벌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평일 오후 전 카운터에 앉아서 책을 읽곤 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참 좋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처음엔 제가 회사 나간 걸로 화를 많이 내셨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서로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이였죠. 어쩌면 그게 서로한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은 가끔 놀러 와요. 윤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은서랑 하은이는 몇 달에 한 번씩이요. 책방에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빠, 요즘 행복해요? 응, 행복해.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늘 긴장한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전 웃었습니다. 정말로 편안했거든요. 서진이 소식은 가끔 아이들한테 듣습니다. 여전히 그 마을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대요. 손님들이 많아져서 요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새로 만난 사람 있대요. 윤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전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금방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진심이었어요. 전서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요즘 전 책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요. 2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던 이야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이야기를요. 혹시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요.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47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어요. 물론 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겠죠. 근데 이제라도 저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느 날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엄마 한번 보러 와줄 수 있겠니? 전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얼굴은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서진이가 눈물 흘리던 모습이 같이 떠올랐으니까요. 무슨 병인데? 췌장암 말기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미움, 원망, 짜증 그리고 설명 안 되는 묘한 감정까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이를 만나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마지막으로 한번 와달라고 하네. 서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다녀오세요. 원망한다고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 씨라도 마음 정리할 기회는 가져야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서진인데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은 서진이더군요. 며칠 고민하다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데 손잡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전에 고압적이던 어머니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살이 쭉 빠지고 머리카락도 거의 빠진 채 아주 작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왔냐? 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참 못된 짓 많이 했다. 너한테도 서진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울면서 버티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다만 내가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너무 밉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속이 뒤집힙니다. 용서?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만하지.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노력은 해보려고 해요. 제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됐다. 병실을 나서면서 시원하다거나 풀렸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움에 매달려 살지 않겠구나. 이제는 내 앞에 남은 사람들과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뒤로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실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돌처럼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미움까지도 천천히 놓아주려고 합니다. 40이 넘어서야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51살입니다. 책방은 여전히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늘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곳이 됐죠. 윤진이는 결혼했어요. 신랑은 참 좋은 친구더라고요. 결혼식 날 전 주례를 섰습니다. 제 딸에게 해준 것보다 더 잘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울컥했었죠. 은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하은이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셋 다 잘 크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작년에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던가요. 윤진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셨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뻤어요. 서진이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요? 전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요즘 자주 생각해요. 만약 26살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아마 처음부터 제대로 서진이를 지켰을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서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지킵니다라고요. 근데 인생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수밖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지켜주세요. 체면이나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전처럼요. 저는 20년을 낭비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몇 년은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